우리 가족의 고민을 속 시원히 해결해드리는 김숙기의 가족이야기 시간인데요. 나오미 가족문화연구원 김숙기 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김숙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상담 내용 먼저 전해드릴게요. 오늘의 사연은 이렇습니다. 요즘처럼 계절이 바뀔 때면 제 아내의 우울증 때문에 너무 힘이 듭니다. 약 일주일 정도고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괜찮아지기도 하지만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모두 우울증을 앓고요. 그 증상도 매우 심각합니다. 저한테뿐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제정신일까 싶을 만큼 심한 짜증을 내고 어떤 날은 하루 종일 방 안에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고 울기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아무도 건드려서도 안 되고 집안에서 숨죽여 지내야 합니다. 조금만 시끄럽게 하면 뛰쳐나와 막 화를 내니까요. 아이들도 그럴 때면 엄마를 무서워합니다. 물론 그런 시기가 지나면 또 아주 좋은 엄마로 돌아오긴 하지만 저도 아이들도 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서 병원 치료 좀 받아보라고 해도 자기는 원래 계절이 바뀔 때면 기분이 잠깐 그러는 거니까 병원을 갈 정도는 아니라며 그냥 이해하라고만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매년 매 계절마다 반복되는 이 생활에 정말 지치고 힘이 듭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괴롭히고는 괜찮아지면 아무렇지 않은 척 하는 모습도 화가 납니다. 오히려 제가 우울증에 걸릴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절성 우울증으로 인해서 그 본인도 힘들겠지만 남편이 지금 굉장히 괴로워하는 것 같아요. 그냥 그때만 지나면 괜찮아지니까 가볍게 넘겨야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치료가 좀 필요한 건지 어떤지 모르겠네요. 네, 남편이 오히려 우울증 걸릴 것 같다고 하는데, 네. 예, 그러면 남편도 지금 심각해져 있는 상황이네요. 예. 그렇죠? 예. 네. 우선은 그런데 이제 두 가지 면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계절성 우울증이 지금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매해 계절이 바뀔 때마다 그러면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에다가 네. 근데 이제 그 시기가 이분 얘기를 들으면 그 시기만 지나면 또 괜찮아진다고. 잠깐 그 시기만 좀 지나면 괜찮다라고 하는데 그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예. 일주일 정도라고 하셨어요. 예, 일주일 정도. 예. 네네. 그러면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은 그 계절마다 일주일씩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매년 그렇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매 계절. 네. 예. 그러면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 아내도 이제 알고 있어요. 자기가 요 시기만 좀 지나면 괜찮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알고 있고, 네. 그리고 이 남편도 그러면 우리가 이제 흔히들 쇼크 내지는 충격받았다, 상처받았다라고 했을 때는 예상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그 충격의 그 강도가 훨씬 더 세거든요, 사실은.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만약에 예견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마음의 준비를 좀 한다든지, 네. 이럴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은 뭐냐면, 우선은 이 아내 입장에서 살펴보면, 이 아내가 이제 이 계절이 바뀔 때마다, 어떤 부분들이 이제 심리적인 부분이 있나. 물론 이제 계절성 우울증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일조량하고도 관계가 좀 많습니다라는 네. 거로 많이 사실 알려져 있어요. 네. 뭐 햇빛이 이제 줄어들게 되면 또 문제가 좀 되고 멜라토닌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가 좀 줄어들게 되면서 신체 리듬이 깨져서 좀 우울증이 유발됩니다라고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일조량이 또 확 늘어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4월은 잔인한 달 뭐 이런 네네. 또 있잖아요. 네. 남들은 다 화창해가지고 너무나 행복해하는데 나는 뭐지? 또 이제 상대적인 비교가 있기 때문에 예. 그때도 심리적으로 위축이 좀 될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자살률이라든지 이런 걸 네. 살펴보면 오히려 화창한 날
자살률이 높다라는 또 통계가 나오는 그렇군요. 경우도 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선 계절성 우울증이긴 하지만 심리적인 부분을 조금 잘 다스려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남편의 이제 사연을 들어보면 아내가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전혀 이해가 몰라요. 안 되고, 네. 네네. 이걸 함께 하고자 하는 심리적인 깊숙이 아내하고 함께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실패하시고 계신 것 같이 저는 느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내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드러내놓고 자기 심리적인 부분을 좀 돌아보고 또 자기 자신이 왜 그런지를 알고 돌아봐야지만 그거를 표면적으로 바깥에 표출을 해서 전달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안 그러면 내가 왜 이러는지도 모르고 살다가 그냥 우리 인생이 끝나버려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좀 도와줘야 된다라는 측면을 우선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아내 입장에서는. 네. 그리고 이제 남편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남편은 그 시기가 이제 예상이 되면 한 일주일 정도 요렇게 이제 계절이 바뀌는 네네. 시기구나라고 하면 그때 좀 마음의 준비를 좀 단단하게 좀 먹고 그 일주일, 네. 그리고 아이들을 좀 보호하면서 아이들한테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미리. 엄마가 요 시기에는 네. 좀 예민해. 너희들도 예. 알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아이들이 좀 상처를 좀 덜 받게 하는 방법으로 하고, 스스로도 우울증까지 걸릴 지경이 되지 말고, 요거는 한 일주일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네. 라는 거에 대해서 약간 힘을 좀 얻고. 네. 흔히들 저는 이제 오늘 저도 이제 운전을 하면서 고속도로를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터널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터널을 지나갈 때 깜깜한 암흑색이란 말이에요. 네.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면 그 공포와 두려움은 이루다 말할 수 예. 없어요. 맞아요. 네. 그렇지만 곧 이게 끝날 거야. 몇 킬로 정도 되면 이 터널은 끝이야. 라는 생각이 들면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겨내고 그럼요. 잘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또 벗어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우선 아내보다는 남편이 조금 심리적인 부분을 조금 더 강화시켜서 네. 좀 그 부분을 아내를 좀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심리적인 부분을. 예.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아내를 네. 조금 더 이해해주고 다독거려 주면서 서로가 같이 좋아지게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아까 네. 아이들 얘기도 나와서 말인데요. 엄마가 그럴 때 어른은 아빠는 그래도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아이들이 아무리 이렇게 설명을 좀 해줘도 힘들어하지 않을까, 우리 엄마가 왜 저럴까, 좀 충격을 받거나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거든요. 그렇죠. 아이들은 모르죠. 네. 엄마가 왜 이러지? 그래서 저는 설명을 좀 해주는 게 좀 필요하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엄마랑 아빠랑 이제 그거는 좀 상의를 좀 해서, 예를 들면 나는 당신을 굉장히 많이 사랑하고 이해해주고 싶다. 네. 그리고 당신의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다라는 표현을 좀 해주는데, 네. 그 대신에 이제 우리 사이에서 난 우리 그 자녀가, 아이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힘들어하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설명을 해주자 해서, 네. 차라리 그냥 드러내놓고 아이들한테는 엄마가 요렇게 계절이 바뀔 때마다 좀 심리적으로 조금 안정이 안 되면서 조금 예민해진 부분이 있어. 사람마다 요렇게 조금씩 특징이 있는데 그럴 때 감기처럼 그런 게 오는 거야. 뭐 네. 이런 식으로 좀 설명을 해주면서 그 시기를 조금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주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엄마가 이제 우선은 좀 노력을 좀 해줘야 되겠죠? 예. 예. 그러면서 아이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살다 보면 이렇게 감기처럼 요런 시기가 있구나. 감기 걸려서 우리가 조금 며칠 아프다가 다시 이렇게 나아서 다시 또 활기차게 지낼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시기가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네. 약간 이해시키면서 충격받는 거를 좀 완화시키게끔 예. 심리적인 장치를 좀 만들어 주십사라는 거를 부탁드리고 싶네요. 예. 그러면 이 아내는요, 이 네. 남편의 생각은, 우리 아내는 지금 뭐 병원이든 심리치료든 어떤 걸 좀 치료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는 상담을 좀 받아보셨으면 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예. 그런데 이제 만약에 아내분이 괜찮아, 나 안 가도 돼라고 네네. 하는 데에는 보통 이제 이런 경우에는
나를 무슨, 정신병자 취급하는 건 아닌가? 예. 이런 어떤 피해의식 내지는 그런 경계심을 갖고 있을 때, 그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를 하거나 방어를 하는 쪽으로 가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지금 이 남편분도 지금 이제 우울증에 걸리는 지경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부부가 같이 좀 처음에는 출발을,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둘이 조금 더 깊이 있게 마음으로 좀 만나자. 네. 내가 어떻게 당신을 도와주면 좋은지, 그리고 나도 사실은 굉장히 힘들어서, 예, 예. 이런 부분을 좀 전문가한테 도움을 받자. 그래서 네. 함께 처음에는 그냥, 상담을 좀 출발하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예. 아내 나는 아무 혼자만 문제가, 네. 그렇죠. 나는 아무 문제 없는데, 너가 문제야. 이런 만약에 맞아요. 태도를 예. 하면, 보통 거부하겠죠. 이제, 네. 예, 거부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이서 함께 잘 그 이야기를 나눠가면 될 것 같네요. 오늘 예, 말씀 그리고 여기 네네. 그리고 이 남편도 상담을 받으셔야 되는 상황이세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나오미 가족문화연구원 김숙기 원장이었습니다.